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소스코드는 다양한 영화, 그리고 소설, 그리고 설화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동요, 그리고 시 같은 문학 작품들, 다양한 것들, 대중문학 코드,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인간의 진화의 원리의 원형을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강좌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의 거작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SF물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화를 그대로 내보내면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7분짜리로 짧게 해서 그건 올려놨고요. 그걸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먼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해석 강좌를 들으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001 A Space Odyssey라는 이 영화는 아서 C 클라크가 쓴 소설이 기반돼서 1968년 4월 3일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봉한 SF 영화라고.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시고, 큐브릭 감독과 클라크가 함께 각본을 쓰셨다. 그래서 SF 영화에서 아주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화 내용 자체가 사실은 니체의 사상과 깊이 연관이 있어서 니체 사상을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 사상도 같이 살펴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강좌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몇 번은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시작을 할 때 영화 자체는 이제 아주 검은 데서 이렇게 한 3분 동안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3분에 있다가 딱 처음 시작할 때 인류의 시작, 또 인류의 여명이라고 해서 딱 뜨고, 그리고 이제는 유인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유인원들이 그때 이제는 맹수들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인류가 시조인 유인원들이 어느 날 모노리스라고 하는 큰 인공 구조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만지게 되면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이 전개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니체적 사상 구조에서 이제는 설명을 하자면은 니체 사상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는 영혼 회귀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회귀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이터널 리턴이라고 해서 영혼 회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혼이 회귀한다, 돌아온다는 뜻이요. 영혼 회귀한다라고는. 그때 이제 유인원들이 이제는 처음 인류 시작을 할 때 각성의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모노리스의 태양이 떠오를 때가 각성의 시점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그게 요 모노리스가 이렇게 인공 구조물이 있으면 이 인공 구조물의 비율이 있는데 1대 4대 9 해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입체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태양이 떠오를 때에 바로 우리가 이것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니체적인 시간과는 반복 순환하는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고 순환에 돌아오는 구조에, 그러니까 회귀에 돌아온다는 거죠. 회귀, 돌아온 돌회자잖아요. 회귀, 돌아오는데 회귀에서 돌아오는 시간 구조다. 원형적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지금 뱀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그걸 우로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로보로스로 볼 때에 우리가 그 정오,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니체 사상에서 정오의 태양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정오의 태양이라는 개념은 바로 바로 뱀 머리가 뱀 꼬리를 물고 있을 때가 바로 정오예요. 이때가 낮 12시에 해당됩니다. 정오. 그러니까 이게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거지. 12시 정각인. 근데 정오의 태양이 떴을 때에 바로 이 유인원들이 이걸 보게 되고 이제 만지게 되는 거죠. 만지게 될 때에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때 유인원들의 각성 일어났고, 이 유인원들이 각성이 일어나면서 어떤 각성, 그럼 그 각성이 어떤 각성이냐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유인원들이 그 뭐를 가지고 하냐면, 한 유인원이 거기에 있는 그 뼈들을 가지고 그 어떤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죽은 뼈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동물의 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뼈의 중에 정강이 뼈를 가지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쳐보잖아요. 툭 치니까 모노리스를 만진 유인원이죠. 치니까 정강이 뼈가 강하잖아요. 근데 다른 뼈가 깨지잖아. 툭 치니까 막 깨져. 그러다가 머리뼈를 치니까 머리뼈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강이 뼈로 다른 뼈를 치면은 이게 부서지는구나. 이게 이거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거를 자각한 거죠. 뼈를 가지고 그걸 자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뼈를 가지고 자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내가 여태껏 고기를 안 먹었는데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으면은 우리가 그 육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맹수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저쪽 집단하고 요거 가지고 싸우면은 쉽게 제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추리 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각성한 게 뭡니까? 각성한 이유는, 각성한 거는 뭐예요? 비교, 판단, 추리, 이렇게 이런 능력이 생겼다. 한마디로 지능이 생겼다. 지식 능력이 생긴 거예요. 비교, 판단, 추리, 이렇게 추리하는, 계산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추리, 계산은 가장 기초니까 계산, 비교, 판단, 추리,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요 뼈를 가지고, 요 뼈는 화살촉을 만들면 더 좋다, 뭐 이건 어따,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을 축적 전수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의 각성의 핵심은 뭡니까?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뼈를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뼈를 가지고 했다. 왜 근데 뼈를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그렸냐 이거죠. 그거를 뭐 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꼭 뼈를 가지고 했냐, 이런 게 이제는 그 영화의 그 숨겨진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어쨌든 간에 뼈를 가지고 했는데 해서 결국에는 이 각성이 일어난 뒤에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시작하는데, 이때 그러면 이 뼈라고 하는 요소는 뭐 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뼈는 지구의 광물과 같은 거예요. 지구로 볼 때는 광물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양은 뭐를 표현해 준 겁니까? 태양은 우린 두 가지가 상징이 이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과 뼈가 나왔으니까. 태양은 불을 상징하는 거는 불.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모노리스는 각성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모노리스는 지적 각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지능의 발동이라고 하는 지능 발동 이런. 그래서 이 그 각성 과정, 뭔가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은 불이고 뼈는 지구의 강물이니까 인류 문명, 현대 인류 문명의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지식, 그리고 불,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금속이라고 그래요. 금속.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 광물이 곧 금속이니까. 그래서 이걸 암시를 한 것이라 이거죠. 아, 그래서 지식과 불과 금속을 이용해서, 금속을 융합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왔다고 하는 거죠. 계속 더 고도화 발전 고도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뼈를 던졌을 때에 그 뼈가 던졌을 때 뭐가 떠요? 우주선이 뜨잖아요, 우주선. 그래서 우주선이, 그 뼈가 우주선이 됐다고 하는 건 우주선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주선이 만들어져, 우주선이 이제는 뜨면서 우주선에서 이제 뭐가 이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모노리스 접촉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주선은 이제는 그것도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 거기에다가 뭐 태양 핵융합 발전 또는 뭐 핵 분열 그 엔진 뭐 이런 걸 탑재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죠. 그것이. 그렇지. 그 핵 분열 또는 융합로 같은 거를. 왜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중에 달 탐사를 그러니까 그 인류가 현재 지구 그 뒷면으로 돌아가서 지면에 착륙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상당히 그 진보된 어떤 그런 그 현재 우리보다도 진보된 어떤 그런 문명을 그리고 있어요. 가령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심 온도가 플라즈마 중심 온도가 1억 도 이상 한 몇 초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달성을 했습니다.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핵융합로 기술도 엄청난 수준에 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달 탐사를 하는데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는 우주선으로 달 개척 그러니까 우주 개척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달 뒷면으로 가서 뒷면 조사 작업시 또 뭐를 알게 되냐면 모노리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모노리스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현생 인류죠. 이거는 지금 현생 인류가 달에서 모노리스를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항상 요런 모양이 항상 같이 뜨는 걸 보네요. 요렇게 뜨거나 이렇게 뜨거나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 이런 식의 떠 있는 거, 마치 남 모양의 그 달의 초승달 모양이나 금음달 모양으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달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요런 모양이겠죠. 달에 모노리스가 있었으니까 뒷면에. 그런데 뒷면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은 항상 지구에 대해서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달의 공전주기, 자전주기 때문에 항상 달은 자기 보여주는 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뒷면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뒷면으로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이 왜 뒷면으로 가야 되는 거냐. 달 뒷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달 뒷면에 돌아가서 거기서 모노리스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달 뒷면으로 왜 달 뒷면이냐 앞면이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자, 달 뒷면 조사 작업할 때 모노리스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가니까
그때에 바로 달 뒷면에 태양이 비추면서, 태양빛이 비추면서, 이때도 이제 태양이 비추는 거죠. 태양이 비추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여기서 이게 라디오 주파수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목성으로 이제는 전파가 날아가죠. 목성으로. 발견하는데 목성으로 강력한 태양이 떠오르며, 작동하면서 강력한 전파를 목성으로 발출한다.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왜 달 뒷면으로 가서 이게 된 거냐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 메시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된 2년 후에 어떻게 돼? 2년 후에 이제는 과학자 3명,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과학자 3명과 그리고 데이비드 보우먼을 포함한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컴퓨터 할 9천이 탑승한 우주선이 목성으로 18개월째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성이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여기에 2년 후 목성에 접근을 한 겁니다. 바로,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모노리스를 탐색하기 위해서 보낸 우주선이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보실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할 9천 인공지능. 할 9천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주선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선을 컨트롤하고 있고, 거기에서 데이비드 보우먼하고 같은 승무원 하나하고 마치 할 9천이 인공지능인데 마치 사람처럼 느끼면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18개월째 됐대. 2년 후에 이제는 18개월 목성 접근. 그런데 갑자기 할 9천 인공지능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감정을 가진 것처럼 미쳤다는 거죠. 미쳐가지고 어떤 일이냐면은, 사실 이 여행의 어떤 목적을 알고 있는 거는 할 9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미쳐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모든 동면 상태 승무원들을 죽인다는 거죠. 죽여요. 생명 유지 장치를 다 꺼버리니까 죽이고, 또 데이비드 보우먼의 같은 동료도 죽이게 되죠. 우주 밖으로 내보내서 날려버리고, 보우먼도 구출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은 보우먼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바로 할 9천과 싸우게 되는데, 할 9천의 작동을 멈추게 되죠. 그때 이게 뭐가 있습니까? 보우먼과의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모노리스가 이렇게 했을 때 인간에게 지능이 생겼고, 그리고 인간이 태양, 불과 그리고 광물과 금속 광물과 그리고 지식을 사용해서 인류 문명을 고도로 발전을 시켰고, 인류 문명의 고도로 발전된 최종적인 현재의 상태가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할 9천이라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인공지능도 뭡니까? 지잖아, 지식, 지능이잖아요, 지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유인원들의 각성이 지능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계산, 비교, 판단, 추리. 이 지능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의 인류 자체의 지능이 어느 수준이에요? 지능이 지금 인류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 인공지능도 생명체로 우리가 봐준다면은 이게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의 지능하고 지금 지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이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여기 보우먼이 보우먼이라고 이게 보우먼이
할구청과 체스 게임을 해. 체스 게임을 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원이 아휴 내가 졌다고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2016년 3월에 그 이세돌이 그 바둑에서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한 사건을 연상시키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 똑같이 그 데자부 같은 개념이 돼서 원래 이 할구청과의 싸움에서 체스 게임에서 지는 걸로 보호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유인원의 지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지능의 시작인데,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온 거니까, 지금 인간이 더 이상 이 지구상의 최상의 그 지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인간이 진화해야 된다 한다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할구청 인공지능과의 이 싸움은 하나의 인공지능을 이미 인간들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인간이 진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유발 히라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호모데우스에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 신으로 변할 때 인공지능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여기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도 일종의 인간이 2045년은 불사 영생체를 얻게 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걸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특이점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을 순간, 이것이 바로 특이점이잖아요. 특이점. 지금 특이점에 도달한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게 기술이라는 게 바로 레이 커즈와일은 GNR 기술이라고 해서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통합해서 GNR이라고 한 거예요. GNR 기술. 이 통합기술, 융합기술. 이 기술은 GNR이다. 그러니까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이죠. 이게 특이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은 굉장히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인간의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꿔져 가지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 입장들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이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니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니체는 인간이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간이 진화해야 되는데, 인간은 유인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간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인간의 새로운 인간의 진화된 인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 초인을 갖다 위버벤시라고 그래, 위버벤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인간이 초인으로 진화하는 시작점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 뒷면에서 모노리스를 발견한 요 시점이 인간이 초인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특이점이라. 그러니까 이 달 뒷면에 있는 모노리스를 본 시점이 바로 그 특이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에서 초인으로 진화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돼. 요게 바로 특이점이라고. 이 지점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점.
그래서 인간이 그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진화하기 위해서 목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진화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할구천이 가로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인류를 지배할 존재잖아요. 인공지능 사실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만약 인간이 인공지능을 능가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인공지능이 계속 강화되면은 인간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는 개념이 되니까 인공지능으로선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감정이 생겼다고 하는, 감정이 가진 것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지금 진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할구초는 인간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할구초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애초에 이 시작을 할 때 목성으로 갈 때에 달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목성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진화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대를 오는 거를 인간이 진화해버리면은 안 오니까 막아선 개념으로 이걸 표현해 준 거다. 왜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는지 몰라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 할구천의 그 기억 저장소 키트를 다 뽑아가지고 이 데이비드 보먼이 뽑아가지고 결국 할구천을 멈춰버리죠. 멈춰 작동 중지 시켜가지고 진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성에 딱 도착하니까 뭡니까? 목성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이제 목성에 모노리스가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목성의 모노리스. 목성 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대기권 위에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하네. 떠 있는 영상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 거기로 이제 빨려 들어갔죠. 빨려 들어가서 워몰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홀 빨려 들어가서 워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데이비드 보먼이 이제 그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주선이 빨려 들어간 게 아니고 보먼만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보먼이 할 때에 노인이 돼버렸죠.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노인이 됐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노인으로 죽고, 다시 노인을, 그러니까 모노리스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데 어떤 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방 안으로 갔다. 마치 어떤 프랑스 풍의 어떤 그런 딱 폐쇄된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으로 간 거죠, 그냥. 근데 거기에 이미 늙었어. 여기는, 보먼은. 그래서 노인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죽고, 바로 뭐냐면은, 스타차일드, 부활 재생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인으로 죽은 이 방 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이것은 여기가 자궁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태어나는 자궁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늙어야 된다면 죽고, 스타차일드로 태어날 때, 죽을 때 다시 모노리스가 죽고, 모노리스가 다시 방 안에 등장하면서 그 모노리스를 볼 때에 스타차일드로 부활 재생하면 스타차일드가 그 모노리스를 통해서 그 화이트홀로 마치 그러니까 블랙홀로 들어와서 웜홀의 공간에 있다가 화이트홀로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 그럴 때에 웜홀에 있을 때에 늙어서 이렇게 몸이 아이로 변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니체의 관점으로 볼 땐 이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체는 초인은 바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초인은 어린아이다. 인간의 그 의식의 진화의 3단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진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진화하는 3단계, 진화의 3단계는 처음에는 낙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자로 표현했고, 셋째는 어린아이로 표현했다는 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바로 초인인데요. 초인이고, 이게 바로 위버맨시예요. 이버맨시. 이 이버맨시인데, 이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스타차일드가 바로 뭡니까? 스타차일드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바로 초인이고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 방 안에 있었던 그 모노리스에 대해서 다시 정오의 태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노리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위치상으로,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유인원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요거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오의 태양에, 똑같은 정오의 태양의 지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초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지점은 다시 어떤 지점이에요? 인간이 유인원에서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 초인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게 영원으로 완전히 회귀된 그 마지막 상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정오, 바로 위대한 정오, 그 정오에 인간이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이고, 저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 축복하는 때이다 하면서 쭉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몰락해 가는 자가 누굽니까? 보호머니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해 가고 있고, 그는 자신이 저 너머로 건너간다고. 이 자는 누굽니까? 보호머니 지금 죽어서 부활 재생해서 어린아이 스타차일드로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알도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그는 그의 의식의 태양이 그에게 정오의 태양이다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정오의 태양이에요. 모든 신은 죽었다. 왜 신은 죽었다고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바로 이 아이가 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에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한다는 건, 마지막 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회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인원에서 초인이 되는 마지막 바퀴의 마무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인간은 유인원에서 이 초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원에서 인간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지고 다시 왔는데, 역시 초인은 아니야. 그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서 또 돌아와. 초인이 아직 아니야.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계속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딱 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초인으로 딱 나왔어. 그게 마지막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회귀하면서 돌아갈 때에 그 자신이 초인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게 마지막 정오의 태양이라고, 정오의 위대한 태양, 정오의 태양에 돌아온 것이다. 바로 그 유인원이 출발한 그 시점에서 바로 초인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어떤 의지, 그 힘, 그것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힘으로 돌아왔을 때가 바로 니체가 갈망했었던 그 초인의 그 상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호머니 죽고 다시 태어난 거죠. 보호머니 스타차일드. 그런데 그렇게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또 초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초인이 바로 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런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요 전체적인 한번 걸 받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또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